고려아연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 및 예측을 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2.8% 증가했고요. 스루풋 영업이익은 0.3%가 감소했습니다. 재고자산,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7.1회전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제게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니까요. 그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조 원대를 달성해서 12.8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7.1% 더 증가를 했어요. 이것은 원가회계는 좋을진 모르지만 스루풋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. 매출원가가 더 좀 증가했죠.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얼마 안 늘었고 매출 총액률도 떨어졌고 판매관리비가 무려 54.9%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2022년도에 운영비용이 뭐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을까 한번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죠. 그래서 영업이익은 9,313억 원으로서 0.7% 증가했습니다. 그 원가 회계로는.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떨어졌고요. 생산성도 역시 떨어졌습니다. 스루풋 회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조 9천억 원대로서 13%가 증가했습니다. 이게 0.2% 약간 더 높게 증가했는데 요 0.2%라고 하더라도 1차적인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.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. 그 판매 관리비 뭐 똑같고요. 비용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공비 포함해서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데 23.8%가 증가했습니다. 스루풋은 12.4%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게 그 운영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9천억 원대가 나왔는데 0.3% 하락을 했습니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26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요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전체적으로 1,43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증가한 것 중에서 그 제공품의 증가가 좀 눈에 띄네요. 제공품이 좀 너무 많이 증가했다. 그러면 아직 제공 중에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아직 제품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원가 회계로는 좋을진 모르지만은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그 71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. 전년도 2년 연속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전체 재고자산은 71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. 원재료가 감소했네요. 네. 재고자산의 변동 내역과 원재료 사용액 이것이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12.8% 증가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23.8%가 증가했고요. 그리고 그 가공비가 20.9% 증가했습니다. 거의 21% 증가인데요. 가공 비율이 0.8% 증가했습니다. 상승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0.8% 하락했는데 이것은 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추론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추론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일자 추론하고 좀 모순이 나오는데 이게 왜 어느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해 보지요.
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에서 항상 제가 분석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오차가 없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합니다.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의 차이 226억 원이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일치를 하고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의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제가 산출한 스루프 재료비 하고의 차이하고 또 일치를 합니다.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. 스루프 재료비 상으로는 원가 회계보다 매출 재료비가 더 좀 증가한 게 스루프시 좀 내려가는데 약간이라도 더 내려가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6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2.9% 금액이 증가했습니다. 직원 수가 170명, 3년 연속 계속 직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 창출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. 일단 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격려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9,620만 원으로서 이제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섰고요. 이 10%, 10.7% 인상률이 되겠습니다. 전력비가 4.6% 증가했습니다. 한 2,320억 원대나 나가는데 매우 큰 전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. 운반 보관료가 83%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운반 보관료가 이 국내 운송만이 아니고 수출도 있으니까 해상 운임도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국내 작년에 화물 대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인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또 좀 추측이 됩니다. 그리고 수선비도 42.6%가 증가했습니다. 공장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수선비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. 경영평가지표에서 WCI 재고 회전율은 작년에 7.3회전이었는데 7.1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. 0.19회전이 좀 떨어졌는데요. 작년에는 올라가 가지고 좀 잘 되는 것 같다 했는데 2022년도에 회전율이 조금 떨어졌네요. 스루픈율도 0.11% 떨어졌습니다.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분석 경험상 또 경영평가 지표로 볼 때는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. 투명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. 말씀드렸듯이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고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그걸 또 좀 따져봐야 되겠죠.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1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직 자신의 역량을 10분 다 발휘를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회사가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를 했는데 이 매입 비중까지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 가중평균 계산이 가능합니다. 아연정광은 5.8%가 상승을 했고 연정광은 5.2%가 하락을 했다.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합치면은 전체 상승률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한 건 맞다. 그런데
제품 가격이 요게 뭐 저기 화폐 단위 그 쉼표를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. 요거만 또 그 문자 속성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일일이 제가 수고스럽게 입력을 또 좀 했습니다. 정확히 계산해 보려고. 내수와 뭐 수출 가격이 각각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단순 평균으로 내고 매출 비중을 곱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5.1% 가격 상승이 나옵니다. 기타 매출 비중이 뭐 작진 않습니다. 12%인데 이런 어떤 그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은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이 공시한 데이터가 또 정확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. 이렇게 이 가격 산출에서 그 제시하는 가격들이 맞는 거냐? 이거 외에 다른 원재료는 또 없느냐? 이런 부분도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 뭐 사업 보고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만약 뭐뭐 하다면은 then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하는 가정을 우리가 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조금 하락했고요. 그 다음에 수르푼율도 좀 하락을 했죠. 그러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결과는 입증 50% 실패입니다. 그러면은 제가 그 투명성 법정에 쓴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서 무죄 입증을 위한 다른 증거들을 찾아야 됩니다.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금액이 아닌 외부에서는 금액으로 뿐인 모르는데 뭐 귀금속이 금액은 크지만은 양은 작거든요.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아마 투명성이 입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1조 5천억이나 투자가 됐습니다. 종속기업의 비율이 29.3%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1.6%지만은 이게 좀 떨어졌죠. 전년보다. 그리고 채권자한테서 3,948억 원을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0.3%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4.8% 레버리지율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주주들한테서 6,935억 원이 또 투자가 된 거로 이렇게 되는데요. 전년도에는 이익 배당만 있었습니다. 이익 배당률이 3.7%인데 올해는 이익 배당률이 어떻게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자본 변동포에서 뽑으면은 유상증자가 있었고요. 자기 주식 처분을 다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6,935억 원의 현금이 들어온 건데 여기 배당액을 투하 자본으로 나누면은 4% 배당률이 되겠습니다. 작년보다 2021년보다 0.3% 증가한 배당률로 배당 금액을 올렸죠. 2022년에 이게 근데 2021년도 실적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니까 2023년에 배당률은 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죠. 되면은 이게 4%로 그냥 고정될 건지 또 영업이익이 별로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.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 관점으로
2023년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구조 한 3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. 그러면은 예상이익이 한 1조 원대는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거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족해서 더 추가 노력은 안 한다.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재고가 15% 오른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. 또 증가를 또 했으니까 이게 가정이죠. 그런데 반대로 원가 회계는 예상은 그 9,400억이었는데 재고가 15% 증가하면 1조 원이 넘어버리죠. 이게 이제 원가 회계가 그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그런 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15%를 거꾸로 줄인다면 어떻게 되냐? 이 영업이익은 7,242견대로 떨어져 버립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맹점이고요. 그래서 그 항상 그 기업체마다 하면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,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한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을 이 바벨 전략으로서 그 제시를 하는 겁니다. 요거는 그 최근에 집어넣은 내용인데 윤 대통령의 말을 제가 패러디를 해서 넣습니다. 원가 스루풋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있는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 변수 다 고려하고 또 했습니다만 운영 비용도 얼마 증가한다. 그 다음에 뭐 재료비 가격도 좀 상승할 것 같다. 이 증가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어저께 판매한 것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.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하는 단순한 관점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한 9조 2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.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9,400억 정도 나오는데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서 좀 그러면 더 판매를 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또 재고가 줄 수도 있습니다. 예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품 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품도 생산을 해서 더 판매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에서 예측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2.6%만큼 재고를 회전율이 낮아진다. 그런다면은 이 생산을 좀 감소시키는 거죠. 재고를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변동은 없습니다. 이 확정했을 때 어떤 이 비용이라든가 매출 재료비라든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바벨 전략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고, 그렇다 하더라도 범위 영업이익의 갭은 655억 원,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결정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주가 및 주주를 보면은 주가가 53만 2천 원으로서요. 2021년 말보다 2만 1천 원이 상승했습니다. 장부 가격 대비 126%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. 시가총액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.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영풍이 26.11%, 국민연금이 8.28%, 한화 수소에너지 USA가 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우호 지분으로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, 이것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려아연이 동업 관계인데 영풍 장 씨가하고 최 씨가하고 지분 경쟁 중에 있다.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죠. 이런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언젠가는 분리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22.6%를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. 네이버 거기에서 검색되는 것은 모건 스탠리가
뜹니다. 이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. 이상 고려아연 2022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2023년 매출을 예측해보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게임을 해봤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